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맞아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도는 처음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예, 맞아요. 그래요? 이제 아마 네. 두 번째? 네, 두 네, 번째. 맞습니다. 몇 월 달쯤 나오셨어요? 4월인가 5월인가. 아, 4월. 초창기 때 나셨어요. 아, 네, 처음. 여기 네. 처음에. 정의의 멤버시구나.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네. 맞죠? 두 분 다 제 네. 선배님.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직 소화가 돼가지고.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제부터 엄청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냥 뭐 자동차 좋아는 하는데 물론 다른 업종보다는 덜 빠지긴 했지만 그렇죠. 또 그런다고 확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뭐 항상 월간 데이터는 이것도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랐던 걸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9월달 판매 데이터도 사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젠 아무래도 좀 매크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생각만큼은 좀 뻗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피크아웃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젠 차량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 조건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피크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이 또 좋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방어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가지고 있는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뭐 옛날에도 사실 경기가 좋으면은 비싼 차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차를 사시고 하다 보면은 또 방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은 매크로 때문에 안 좋지만 그래도 현대기아차 가지고 있는 좀 펀더멘털한 점을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좀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가격 인상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 아이오닉 5, 6인가요? 그게? 아이오닉 5. 5, 아이오닉 기존차. 5의 미국 시장 네. 가격을 뭐 한 $1,500 정도 올린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IRA 관련해서 좀 말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IRA 때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차량 인센티브를 더 늘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차량 가격 올리는 좀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일단 안 좋은 측면인 거죠, 실제로. 안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IRA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도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 업체들이 어려움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을 해줘야 된다 이쪽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입는 타격보다는 약간 더 많이 우려를 하는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거의 안 칠 정도로 네. 인기가 많은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판매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 IRA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이냐 이것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앞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거를 우려해서 네. 주가가 하락한 거냐라는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수요가 빠집니다. 뭐 당연히 워낙 또 비싼 고가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소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자동차는 거의 다 할부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가격 조건이 좋아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가성비가 높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수입차들 많이 타시죠. 뭐 독삼사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고가 네. 차량들 많이 타시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현대기아차 쪽으로 아무래도 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IRA 얘기를 해서 그런데 물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대가 비싸니까 이제 아이오닉은 사실 경쟁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포드랑 GM과의 경쟁이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8월 중순에 이제 그게 도입이 됐고 지금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실제로 월간 데이터에서는 이
두 경쟁사 간의 차이는 그렇게 별로 많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현대차가 더 좋아졌던 건가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를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네. 미국 시장에서 뭐 현대차 그룹하고 2, 3위를 좀 다투고 있으니까 점유율을 꽤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GM은 아직까지 조금 미미합니다. 얼마 전에 뭐 볼트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좀 잘 안 됐었고 뭐 신차 출시도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디트로이트 빅3 그러니까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 뭐 이런 업체들을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테슬라보다는 이제 빅3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혜를 보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GM이나 포드 같은 애들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차종은 SUV나 세단, 특히 이제 중형이나 소형 같이 좀 작은 차보다는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차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많이 판매하던 세그멘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IRA 법안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 가격 제한이 있어요. 오. 이게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된 건데 그 일환으로 가격을 이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차량 가격이 일정 이상 되면은 보조금이 안 나오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세단 차량은 5만 5천 달러를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SUV나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8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GM이나 포드는 상당히 고가의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EV 파생 모델들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가격 상한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또 못 받아요, 어차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IRA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런 조건들이 바로 발동을 하지는 않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원산지 조건이나 가격 조건 그리고 구매 소비자의 소득 조건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도입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제한이 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는 가격 조건 그리고 구매자의 소득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네. 변화하는 게 내년도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IRA 법안으로 실제로 현대랑 기아차가 아직까지 크게 피해를 본 건 없잖아요. 9월달 일단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V를 생산 기준으로 19,000대 정도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EV 판매가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영향이 없어요. 네. 미국에서 소폭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9월 달에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산 쪽의 문제인데 9월 달에 생산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올해 두 번째로 많이 수출이 됐고 네. 뭐 EV6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데이터상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미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달도 끝났으니까 네. 여기는 3분기 실적이 월간 데이터도 딱 저도 지켜봤는데 이제 물론 9월달은 이제 연구원이 또 트랙을 또 쓰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럼 제가 봤던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럼 환율 영향까지 따지가 보면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 조건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네.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피크아웃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보다. 그래서 진짜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내년도 뭐 중순 이후까지 이제 뭐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매크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뭐 금리 인상 방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불확실성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이는 무슨 시그널이 안 좋아지는 게 현재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또 이제 피크아웃을 또 얘기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 정보들 찾아보면 이번 연도 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전망이 좋다고 나오던데 네, 맞나요? 지금은 일단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굳이 우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아,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초강세로 가서 1,400원대 환율이 과연 내년에도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달러가 뭐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역기조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좋지만 나중 되면은 달러 때문에 우는 산업으로 또 지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좀 봤었을 때에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현대기아차가. 네. 그러면서 그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는 단계에 또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세 투자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경기가 어려진다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또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뭐 어떤 게 뭐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네.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나쁜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나쁜 게 없다. 너무 그리고 좋은데? 보면 또 새로운 신차가 나오잖아요. GV60인가요? 미국 시장에 나오는. 네네. 그게 한 6월달, 7월달부터 미국 시장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아직 뭐 몇백 대 안 되긴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생산 대수를 봐도 뭐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돼서 이제 수출이 나가고 있고 네. 조금씩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인가? 아이오닉 6? 그 네. 사전 예약하지 않아요? 아이오닉 6 사전 이미 모델 공개해서 사전 예약을 국내에서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미국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출시되려면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네. 국내 뭐 서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즘 택시가 우리나라 택시고 아이오닉 6가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요? 저 봤어요. 저 아이오닉 5는 타봤는데. 너무 타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거 포르쉐 같은데 뭐야 저 택시네 했더니 저 택시는 비싼가? 똑같았던 것 같은데 진짜 가격이? 타보고 싶긴 하던데 예, 저 처음 봤어요 그때. 그게 어젠가 그저께 봤었는데 네.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실 이제 환율 얘기 나오고 항상 북미 전기차 시장 얘기 나오다가 네. 이런 얘기가 저희 오늘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쏙 사라지긴 했었어요. 이게 반도체 쇼티지 현상. 이게 실제로 가동률 자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장이 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동률 자체는 많이 회복된 겁니까? 네, 가동률은 많이 회복이 됐고요. 2분기 때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 예상보다 좀 많이 생산이 안 됐었고 3분기 들어서부터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로 오면서 계속 이제 월별로 가동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이제 도매 판매 생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올해 월 기준으로 거의 뭐 최고로 좋았었던 월이었었고 이게 점진적으로 회복이 돼서 4분기 정도 되면은 거의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봐도 작년에는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 더 심각해지면서 연간으로 거의 글로벌 생산의 한 10% 정도 계획 대비해서 물량 손실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0만 대 이상 손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한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정도가 될 걸로 좀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로는 40% 수준 정도 생산 차들이 있었고 네. 그것도 좀 상반기 때 많이 몰리면서 하반기에는 생산 볼륨 자체가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내년도가 되면은 그래도 한 예년 수준으로 뭐 100%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글로벌 생산 대수가 이제 한 9천만 대 초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8천만 대 정도 올해를 포함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8천만 대 수준까지 빠졌었고요. 네. 내년도가 되면은 뭐 한 8,700만 대, 800만 대 돼서 올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글로벌 생산이 올라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다른 메이커들보다 조금 더 사정이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쪽,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타격을 입은 측면이 있었고 네. 중국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국은 올해는 좀 무난하게 계획대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일본이 이제 엔조로 인해서 도요타가 엄청난 수혜를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현상과 비슷한데 유독 현대 기아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요타는 굳이 왜 안 되고 있는?
도요타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일본 자체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뭐 그 입국 제한 같은 거 풀린 것도 얼마 안 됐죠. 네. 뭐 최근에 이제 풀리면서 뭐 많이들 이제 일본 여행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비행기 티켓도 많이 예매하시고 했는데 일본이 상당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서 가동 중단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이제 옛날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급감을 하면서 음, 중국의 부품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분기 때 상해 락다운하고 뭐 그 이후로 락다운이 확장이 됐었을 때 국내 부품 밸류체인들이 별로 타격을 안 입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업체들은 중국 쪽에서 한동안 굉장히 호황을 겪었기 때문에 네. 또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커졌죠. 중국의 의존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거기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탈중국화를 좀 많이 진행이 된 점, 그리고 코로나 진행도가 그래도 이제는 올해 많이 둔화가 된 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생산 여건이 좋았습니다. 엔저나 이제 원화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면을 생각해 보면은 일본도 분명히 수혜를 보긴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점은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EGMP 요게 이제 굉장히 또 히트를 치면서 네. 글로벌리 정차 수출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전기차 모델이 제대로 된 게 없죠. 특히 뭐 도요타는 여전히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캘리포니아랑 뭐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2035년 되면은 100% 내연기관차 금지시키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도요타는 여전히 그거 굉장히 힘든 타겟이고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전기차 보면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네요. 일본보다? 너무 좋네. 전기차는 확실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에너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지금 힘든 시장인 건 맞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가격이 오르고 네네. 전기 충전 비용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가솔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유럽은 보조금을 계속 좀 축소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보조금 축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죠. 뭐 800만 주다, 뭐 700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를 하고 있고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EU라고 해서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안 주고 뭐 독일은 축소를 하고 근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애 나갈 계획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국도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올해 연말을 끝으로 해서 네.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뭐 대수가 적을 때에는 뭐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계속 주는데 지금처럼 사실 뭐 10% 20% 이렇게 팔리기 시작을 하면은 보조금을 다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점진적으로는 보조금이 빠질 거고 그 와중에 이제는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특히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있죠. 네. 보조금이 딱 끊기면은 소비자들도 이제는 이거 굳이 지금 네. 사야 되나?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뭐 그 두 가지 있어요. 에너지 위기랑 그리고 보조금 이슈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기아차 인도인가? 네. 거기서도 엄청 인기 인도 많지 미국이 않아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도 시장이 굉장히 의외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의외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거나 이럴 때 항상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인도였는데 네.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도 시장이 또 호황을 띠면서 현대기아차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공장 뭐 이젠 한 3년 됐나요, 이젠? 인도 공장 이젠 거의 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신규 공장에서 나온 모델들이 너무 잘 팔리면서 거의 뭐 이젠 인도 시장에서 2위 지위를 현대기아차가 확고하게 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또 이거 인도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잘 쓰세요. 우리나라 한국 완세.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사실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G90이 먼저 나오죠. 연말에 이제 G90 레벨 3 탑재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려나요? 이제 흐름 자체가 레벨 3로 가게 되면은 물론 그런 관련 기업들은 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 트렉스, 네. 뭐 피런티어 뭐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 시장에 대한 흐름이 크게 바뀝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흐름인데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매력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레벨 3를 출시를 했었을 때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구동 모델로 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죠. 뭐 거의 뭐 $10,000 이러니까 한국 돈으로 1,400만 원이네요. 그 정도 코스트 비용을 받고선 이제 FSD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가 과연 거기 얼마나 유사하게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벨 2냐 레벨 3냐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정말로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효용감 이게 정말로 작동을 잘 하는구나. 이제 믿어도 되겠다. 네. 이러면서 이거를 얼마나 구매를 하느냐.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만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솔직히 나와서 소비자 반응을 봐야지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G90인가 싶어. G90 같은 경우는 기사 아저씨들이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러게요? 맞네. 네, 그 롤스로이스가 예전에 자율주행을 왜 하냐? 롤스로이스는 운전하려고 사는 차가 아니다. 네. 뒤에 뒤에서, 타는 차인데. 예전에 그런 게 있는 왜 G90부터 나오지? 소비자 반응을 보려면은 한 G70 약간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느끼려면 그런 아니면 비싸게 표현이 많아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더 비싸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딱 G90이 나오네. 어. 그럼 기사 아저씨들 그거 근데 G90 요즘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타지 않아요? 그래요? 네. 못 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는 대부분 이제 그죠? 이제 이런 건 G90 타려면 보통 사장급은 돼야 그 가격차로 네. 나오는. 우리 보통 그냥 좀 그런 보통 이미지가 있죠. 전무님은 그랜저 어. 이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나타면 이렇게. 프리랜서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G90이네 지금 사장님 지나가신다. 그래서 좀 의아해 하긴 했어. G90부터 나오네 이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가장 상위 트림의 차량이고 그래서 이제 기함이다 보니까 대표하는 차 중에 먼저 옵션을 넣고 근데 사실 밑에 있는 차량부터 넣게 되면은 G90을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 왜냐면 내가 프리미엄에 가장 프리미엄 현대차에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차를 타는데 그러니까요. 첨단 신기술이 이거만 없다고 약간 이럴 수 음. 있잖아요. 맞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맞네. 근데 비싸게 주고 샀으면 더 좋은 그쵸. 기능 많아야 돼. 내가 쓰던 안 쓰던. 죄송합니다. G90 타는데 G70한테 왜 저건 그러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안 쓰는 게 좋은 거지. 맞다. 그래서 이제 G90에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옵션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뭐 레벨 3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랜저에도 기본적인 애자스 사양들이 업그레이드된 게 많이 또 들어가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랜저는 또 이제 현대차 그냥 원래 브랜드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 됐죠.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랜저는 현대차의 최상위 모델이 되는 거고 그리고 G90은 제네시스의 가장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들을 이 두 모델에 집중해서 넣겠다. 그래서 그랜저 풀모델 체인지가 또 올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이 굉장히 또 큰 의미 있는 어떤 사이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내 출시만 하는 거예요? 북미 쪽에 가는 것도 포함인 거예요? 그랜저는 국내만 출시가 됩니다. 음. 네, 수출은 안 하고요. 자율주행. 근데 진짜로 자율주행 가능한 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탈까요? 무서워서 타겠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레벨 2도 저는 나름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탑앤고 기능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시골에 갈 때마다 그걸 누르면 저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안 받습니다.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요즘 소나타 다 돼. 소나타 그랜저 다 돼요 그거. 그냥 그거 보면서도 정말 이것만은 난 솔직히 편하거든요.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5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그래요?
그렇게 정말 좋은데 굳이 여기서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책 보고 가겠지. 저는 사실 아빠 차에 그게 있는데 네.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 쓰고 그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보조 장치 지원이지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현대차 책임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저 한 번 모르고 진짜 박을 뻔했어요. 계속 마음 놓고 책 볼 수는 없네요, 지금은. 이제 뭐 레벨 3가 나오면 또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지금 댓글창에 3전 매출 76조 영업이익 비싸게 11조 나왔네요. 잠정 실적 영업이익은 11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얼마나 줄었는지 봐야겠지만 이따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55분 정도에 작가님이 구체적으로 올려줄 거예요.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저긴 다시 자동차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그 스마트카, 맞아. 스마트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스마트카. 뭐 스마트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커넥티카 서비스랑 뭐 자율주행 뭐 요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커넥티카 서비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최근 들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커넥티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가지고 이제 뭐 그게 기능이 되려면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돼야 돼요. 커넥티카 서비스 하려면은 뭐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현대기아차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그런 옵션 장착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커넥티카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옵션들도 많이 장착을 해서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커넥티카 서비스는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 여기에서 많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뭐가 신기술이냐, 그러니까 어떤 게 첨단 자동차냐를 따질 때 네. 옛날에는 뭐 엔진 성능이나 뭐 연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셨다라면은 최근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얼마나 이제 연계성이 되느냐 그쵸. 연동 이런 무조건 돼야 돼요. 것들을 또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같이 촬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차를 보고 이건 연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차를 한 2, 3년을 탔는데 연비 보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했더니 왜 그걸 그거 모르세요? 버튼 누르면 돼.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 되는 거, 뭐 네.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아는데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스마트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스마트 그런 건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MZ 이런 애들은 네. 연비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얼마나 내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는가, 노래, 그 스피커, 네. 스피커도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제 친구가 요새 최근에 카오디오로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길래 내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카오디오에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나 봐요.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현대차, 기아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부품 쪽 관심이 그래서 그동안 있긴 했어요. 뭐 하신이나 SL도 그렇고 그만큼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확 좋아진다라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오고는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동률이잖아요. 뭐 부품사들이다 보니까 현재 공장 가동률, 현대기아차 가동률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보다 3분기 가동률이 더 좋았고 4분기가 또 더 가동률이 좋을 거기 때문에 부품사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상당히 힘들었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하고 화신 말씀하셨는데 이 두 회사가 특징이 미국 시장 비중이 또 높아요. 이게 부품사마다 지역별로 그 공장들이 있는 게 조금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긴 하는데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부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수혜를 또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는 3분기나 4분기 실적도 현재 환율 조건 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원자재들은 영향 얘기하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뭐 많이 빠졌죠. 뭐 2분기 때 막 이렇게 올랐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초반에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내려와서 네.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결국엔 이런 인플레이션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은 이런 메탈 코스트도 빠질 거고 뭐 최근 들어서 운임도 좀 많이 빠졌죠. 이제 운송비도 빠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들은 좀 내려가는 그림으로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젠
시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좀 굉장히 빨리 빠질 거다. 음. 왜냐하면 이제 스팟 가격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하고 이제는 단기 계약하고 섞어서 가는데 장기 계약 부분에 좀 포션이 큽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단가 협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약분이 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정말로 많이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로 가면서부터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갑자기 확 올갔는데 빨리 해야겠다. 벌써 43분이네. 사실- 몰랐어요. 난 딴 것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빨리.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최근에 인수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중고차 관련. 네네. 결국에는 내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현대글로비스 자체도 그런 중고차 시장이 크다라고 좀 생각해서 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가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도 이제 중고차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수출 관련해서는 글로비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현대차 그룹 물량들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에 있는 중고차 경매 회사를 인수한 거는 사실은 그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는 잘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중고차 시장은 또 굉장히 좀 파편화가 돼 있고요. 우리 현대기아차 국내에서는 이제 딜러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영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 시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줄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실하게 현대기아차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포션을 상당 부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그 과정에서 뭐 차량 경매라든지 만약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네. 중고차 시장. 그래서 저도 원래 롯데 렌트카나 뭐 이런 거 관심 많았었는데 네. 아주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다시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현대글로비스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의 흐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중고차 이야기는 올해 초도 계속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아닙니까? 중고차 관련 이슈는 그래요? 이게 워낙 중고차 시장을 자꾸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워낙 뭐 안 된다 얘기하면서 네. 이번에도 결국 된다 했는데 결국 또 지연돼 버렸어. 마지막이다. 1년만 기다려줄게. 1년만 연기한다. 내년 5월에는 무조건 얘네들 올 거야. 그래서 각오해라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 자율주행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만도 이게 얘기가 그냥 사실 무거웠던 주식이었고 그동안 네네. 최근에 자율주행 사업부도 물적 분할하면서 그런 이런 사실 시장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도 잘 갈까요? 그래요. 만도보다 그냥 현대 기아차가 낫지 않아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님은 사실 만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도가 사실은 그 물적 분할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에서 재상장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많이 관측이 되면서 네. 주가에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물적 분할로 재상장을 좀 제지하는 좀 약간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냥 투자 보호 목적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만도가 이걸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는 시나리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 청권 행사 뭐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만도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안 좋은 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익스포저가 워낙 좀 크다.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좀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나리오도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도가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폭도 좀 작아요. 다른 그렇네.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이 또 빛나지 힘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 눌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쭉쭉 오르다가 뭐 둔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만도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히려. 환율 때문에 이제 빚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또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부품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만도라고 하는 데는 다들 이견들이 없으실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단 물적 분할 리스크 많이 사라졌고 네. 그리고 지금은 환율 때문에 힘든데 뭐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또
또 그거는 또 플러스 효과로 또 나중에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3분기까지는 아주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보면은 좋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엄청 빠졌을 때 사실 고점대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랬을 때 좀 사서 보유를 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오. 안 좋을 때 사서 네. 이제 좀 보유를 하자. 뭐 이런 관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금 여기 접근해봐도 괜찮다. 아, 다들 네, 요즘 살짝 좀 그렇죠. 사실 피하죠 조심조심 조심하고. 네, 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만도. 만두. 제가 또 불나방이어가지고 이런 아. 얘기하면 또 바로 들어가거든요. 문 넣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대기 타고 있거든요. 핸드폰 들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이제 결론은 뭐 한원 시스템도 이제 연구는 이제 저도 이제 리포트를 뽑고 네네. 만도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대기아 무난하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제일 전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생각하면은 현대차, 기아가 이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 출시되고 그리고 뭐 G90도 이제 뭐 레벨 3 탑재된 게 신형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현대차를 지금은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항상 현대기아차가 좋으면은 부품사 주가가 더 세게 오릅니다. 맞아요. 더 세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품사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건데 네. 모비스랑 현대위아처럼 현대차 그룹주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위아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 전기차 투자도 그렇고 앞으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어떤 이런 생산 설비 이런 캐펙스 투자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게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이 회사가 공장 자동화 설비,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턴키 방식으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어떤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이 확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한 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또 위아가 되다 보니까 현대위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가동률 올라온다.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현대차 그룹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무슨 로봇 회사 인수하지 않았어요? 보스턴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네. 그건 그거는 이제는 생산 자동화 로봇이 아니라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아.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건 왜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로봇 산업에 뭐 투자하기 하려고? 위해서. 아 진짜 뭐 하려고? 로봇 만들려고? 아 저는 그게 뭐 자율주행에 쓰인다든지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접목이 될 수 있죠. 아. 네. 기술적인 노하우가. 왜냐하면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기술하고 그리고 어떤 로봇 제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난다. 네. 시너지가 나긴 나지만 뭐 한 당장은 뭐 요리에 좀 설탕 넣는 정도? 알겠습니다. 자동차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엄청 물어볼 거 많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럼 끝? 네, 끝.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또 끝내 주셨습니다. 오늘 현기차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원하게 답변도 다 해주시고 질문도 이만큼이나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님 모시고 같이 현기차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